시대도 있어요. 재산이 반반이 안 되면 결혼을 못 해요? 반반 결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약간 싹터 갈 때쯤 상대 재산을 물어봐야겠네요. 그 합리적인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결혼은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결혼을 왜 하죠? 반반 결혼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이혼율이 어때요? 지금 보면은. 이혼율이 솔직히 말하면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면 하진기 변호사입니다. 최지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결혼에 약간 좀 대세로 약간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제 반반 결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할 때 모든 거를 다 반반으로 하는 거죠. 결혼 비용이나 모아온 재산이나 아니면은 또 모든 것들을 다 반반으로 해서 결혼 이후에도 이제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건데 요즘 실제 이렇게 반반 결혼이 좀 많이 느껴지시나요? 상담하시면서? 실제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연령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40대 이상 분들은 반반 결혼보다는 양육권이라던가 또는 이제 아이들이 다 자랐는데 옛날에 남편이 재산을 많이 해왔다라는 식의 상담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30대부터는 현저히 반반 결혼에 대한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상담 사례를 볼 때는 이미 반반 결혼이 추세가 된 지가 몇 년이 됐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예전에는 남자가 이제 집을 해오고 여자가 이제 혼수를 하고 이제 이런 거가 많았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워낙 이제 집값이 떠버렸으니까 이제 여자나 남자가 돈을 모아서 집을 같이 하고 전세금을 같이 하고 혼수도 같이 하고 이제 이런 거가 반반 결혼이겠죠? 그렇죠. 네. 보통 생각하시기에 큰 돈이 들어가는 걸 반반 돈을 부담하는 걸 반반 결혼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 반반 결혼이 적게는 집을 마련하는 데서 반반 비용 부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디테일하게는 뭐 혼수, 가전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친정 또는 시댁에 가는 횟수 또는 뭐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케어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집을 치우는 방법, 뭐 설거지를 누가 하는지 이런 것까지 정말 꼼꼼하게 반반으로 나누는 경우들이 실제로 그러면 있어요. 재산이 반반이 안 되면 결혼을 못 해요? 반반 결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약간 싹터 갈 때쯤 상대 재산을 물어봐야겠네요. 반반 결혼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알고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날 때는 이 사람의 그 실용주의적인 면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정말 너무 경제적이고 이 사람 너무 꼼꼼하고 서로가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얘기를 할 때도 야 우리 반반 하자라고 했을 때 반반 해야지. 실용주의적으로. 이거는 반반 딱 경제적으로 반반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또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럼 만약에 상대가 이제 재산이 없으면 결혼 못 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고.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비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결혼정보회사 같은 걸 통해서 상대 재산을 보고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상담한 경우에는 이제 내가 3억을 할 수 있는데 상대가 1억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 여자 입장에서 내가 3억을 들고 가기가 아까우니까 2억을 친정에 주고 1억을 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그 2억을 두고 온 거가 이제 들통나가지고 또 심각한 이혼 직전까지 또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배신감을 느낄 거. 배신감을 느껴서 반반이 아닌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양가의 지원 차이가 있겠죠. 남자 쪽 집에서 집을 좀 지원을 많이 해서 집을 했다거나 뭐 이제 이런 이제 구조의 결혼이 이제까지는 좀 많은 결혼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없이 남녀가 모아놓은 돈이나 아니면은 이제 양가 지원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하더라. 맞습니다. 그러면 반반 결혼을 했으면은 듣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런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흘러가나요? 그 합리적인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결혼은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결혼은 합리성을 벗어난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요.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고 그치만 2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5, 1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반반 결혼이 실제로 생활로 들어가게 되면 반반 결혼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무엇인가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일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댁, 친정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연락하는 빈도? 내가 너희 어머니랑 5분 동안 연락했으니까 너도 나의 어머니랑 5분 동안 연락을 해라. 이런 거 가지고 다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는 회사까지 10분이면 가는데 나는 회사까지 1시간 10분이 걸린다. 이거 반반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반 결혼이 실제로는 갈등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반반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데 있어서 그 반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집안일을 할 때도 이거 반반인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뭔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픽업해 올 때도 반반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는 싸울 때도 오빠
내가 이번에 아이 한 번 데리고 왔으니까 다음에 오빠가 아이 한 번 데리고 와주면 안 돼? 라고 하면 되는 걸 우리 반반 결혼했는데 왜 나만 애기 픽업해? 이렇게 되면 싸우는 거예요. 반반 결혼의 그 시작점은 약간 원래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더 남자니까 더 하고 뭐 예를 들어 데이트 비용도 더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학습도 돼 있고 당연시하게 생각했고 약간 길들여진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잘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예를 들어 여자가 아무것도 안 해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마통 3천으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제 이런 걸 딱 아는 순간 아 뭐야 이러면서 합리성이 눈이 딱 켜지는 거죠. 이거 나만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눈이 켜지는 순간 이게 약간 이제 사랑의 감정을 넘어서 이제 그 합리성의 눈으로 보게 된다. 그게 합리성의 눈을 뜨는 한편 사랑의 눈을 감는 거죠. 식는 겁니다. 그거가 이제 사랑의 식기가 시작이고 이제 이혼의 첫 걸음인가요? 그렇죠. 저한테 오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반반 결혼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혼 절차에서 이혼하기는 되게 쉽겠네요. 이혼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반으로 결혼을 했는데 합리적인 생각으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2년 살고 3년 살고 나서 찢어지려면 이걸 다시 반반이 아니었던 것을 반반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되거든요. 아니 애초에 반반만 다 가지고 왔으면 찢어질 때도 깔끔한 거 아니에요?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같이 생활비 살- 썼잖아. 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사줬던 뭐 가방, 옷, 커피, 음식. 근데 나는 아침, 점심, 저녁 다 회사에서 먹어. 알아서 미리 반반 다 해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네. 실제로 상담 사례 중에서 그 반반을 한 1년 반 정도 사셨고 반반 결혼을 정말 충실하게 실천을 해오셔서 실제로 가지고 올 때도 저희가 가지고 왔던 걸 그대로 가져가게 해주세요 라고 엑셀에다가 이제 써가지고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소송으로 가면 오히려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이게 부부 공동재산을 판단한 다음에 그걸 이제 기여분에 따라 나누는 게 법원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그런 입장을 이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반이고 반반으로 나누면 되는데 라고 하셔서 결국 그 사례의 경우에는 적어오신 엑셀 내용 그대로 저희가 조정안을 만들어서 사실상 저희가 협의안을 다 써드린 거죠. 그래서 그 조정안대로 헤어지셨을 때 가장 행복해 하셨습니다. 판사님 말씀하셨을 때는 굉장히 양쪽이 화를 냈어요.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됐네요. 반반 그쵸. 준비한 대로. 다만 전제는 혼인기간이 1년 반 이내로 굉장히 짧았고 이게 경제가 둘이 합치지 않았어요. 둘이서 번 건 둘이서 각자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진짜 반반이다. 근데 그러면 결혼을 왜 하죠? 물론 아이가 있으면은 이게 아예 이제 그게 좀 의미가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엑셀 파일을 만들면서 이미 이혼이 사실상 마음은 끝나가는 수순이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경우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반반 결혼에 있어서 이제 반반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이유가 진짜 우리 공동의 가장 가치 있는 재산 아이가 생겼을 때예요. 아이가 생기면 한쪽이 보통 육아휴직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제 경력 단절이 되고 그러면 내 임금에 뭔가 타격이 오고 이제 그거를 다 내가 손해나 피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부터 반반은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법원에 갔을 때는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이를 낳고 기르고 가정에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기여도를 상당히 인정해주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육아휴직 안 하고 돈을 벌어오고 했던 분은 야 반반인데 얘는 집에서 놀고 먹었는데 왜 내 돈 갖다가 얘를 반을 나눠줘야 되냐 라고 하시는 거고. 물론 저는 이게 약간 남녀 갈등이 심해지면서 약간 나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반반 꼭 하자. 근데 저는 이 시작이 이 역할 분담론에 대한 그 반대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맞죠. 결국 배려와 조화, 그게 이제 결혼 생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사랑도 사랑인데 이제 아이를 낳고 정말 전우애가 싹 트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배려하는 마음, 서로 그냥 같이 가는 마음이 중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반 결혼 안 하면은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남자가 계속 더 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의 해결책은 반반 결혼은 하되 반반이라는 생각은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3억 있고 얘가 1억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감수하고라도 결혼을 할 거면 결혼을 하시면 되고 네가 2억, 내가 2억 가지고 와서 지불하는 게 가장 서로에게 당당하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반반을 해왔으니까 앞으로 우리 결혼 생활도 나는 반반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고. 진짜 사랑하면은 서로 있는 거 내놓고 합치고 이제 그때부터 잊어버리자. 그렇죠. 반반 결혼이라는 건 경제적인 반반도 의미하지만 똑같은
똑같은 인격체로서의 반반을 의미하는 거라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3억 남편이 가지고 와요. 내가 1억 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부인이 남편한테 안 미안할까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미안하고 좀 이렇게 시댁에도 조금 눈치 보이는 마음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서부터 어떤 격차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없애는 정도의 반반 결혼은 오케이. 그리고 결혼했으면 경제적인 반반은 우리 좀 잊어버리자. 그러니까 이제 꼭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각자가 잘하는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억 가까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재밌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이제 물어본 거야. 나는 결혼 없이도 이렇게 행복하게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여자친구가 하루 생각해 와서 이제 자기는 이렇게 따뜻하게 뭐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가정을 이루고 화목한 가정이랑 뭔가 웃음꽃이 피는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듣다가 걔도 내가 얘를 통해서 아니면 그거는 못 얻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지금 되게 행복하게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행이네요. 네. 네, 그래. 나 좀 긴장했어. 아직까지는. 한쪽이 돈을 한다면 다른 쪽은 이 돈으로 못하는 그런 부분을 채워서 그런 측면에서 반반이면 서로 간에 또 행복하게 있을 수 있다. 반반 결혼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이혼율이 어때요? 지금 보면은 이혼율이 솔직히 말하면 반반 이렇게 했던 부부의 이혼율이 체감상으로는 조금 더 높은 느낌이에요. 반반으로 하려고 해서 따지는 것부터가 좀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건 이혼을 할 때도 오히려 반반 결혼은 정리가 초반에 잘 될 수도 있어요. 오랜 기간 싸우지 않고 서로 서운했던 부분, 서로 가지고 왔던 부분을 잘 분배하고 잘 헤어지는 것도 또 반반 부부의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야말로 좀 헤어질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항상 반반으로 가져왔을 때 항상 반반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반으로 시작했던 것만큼 서로 합리적으로 헤어질 수 있는 것도 또 그들의 장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랑 이 반반의 사고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만약에 한쪽이 그렇게 합리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쪽도 합리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반반으로 하면 이혼하기에 편하긴 하다. 편하긴 한데 이혼을 전제한 결혼이 얼마나 행복할지 그거는 또 그런 거를 넘어서는 사랑을 했을 때 또 그 만족감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또 잘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 상대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좀 합리성을 따져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지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결혼은 신중하게. 근데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고 맞아요. 또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요거가 잘 맞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이혼 없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그럼에도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저희 파운더스로 오시면 저한테 오시면 오시면 상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